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작년 6월에 한 타임을 좀 하고, 이제 작년 12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때 합격하셨던 7기분들 얘기 좀 듣고, 그 다음 저희 6기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이제, 이 정도 했을 때 몇 점대가 나왔다라는 그 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실제 이제 점점 유형이 좀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한 5문제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각 과목별로. 그러면 문제 각각 여러분들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5문제 중에 나에게 좀 유리한 문제가 좀 강하게, 나한테는 좀 유리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약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한 2문제는 강하게 좀 내가 좀 유리한 문제 나오고, 하나는 좀 약한 거, 그 다음에 약한 건 2문제 정도.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한 50점대 전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문제 정도가 되면 60점대 나오는 것 같고, 저 때 딱 이랬고, 작년에 7기디 분 중에 60점 이상은 한 3문제 정도는 자기가 자신 있게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모를 수 있고, 그러면 평균 대부분이 이제 다들 자기 점수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많이 얘기하는 점수가 50 초반이라 많이 얘기하세요. 이제 그분들의 통칭 얘기해 봤을 때 2문제와 1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학원 오셨잖아요. 여기서 가장 해결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많이 이제 좀 실수하시는 게, 이걸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학원 오시는 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은 찍어서 학원 강사도 신이 아니잖아요. 다만 이거는 막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 드리는데, 이렇게 내게 약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면 대부분이, 저도 이제 작년 7기 하신 분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홍보용으로 퍼센트 얘기하잖아요.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국회에서 합격자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150명 왔는데 120명이 학교법학원 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무슨 학교법학원 뭐라 그러죠? 이제 자체 모임인 줄 알고 다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 바람은 여기서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학원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쟁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나중에 합격하시면 정말 든든한 서로 동기가 되시니까, 여기서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다 합격생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강사를 따라가시면 되세요. 뭘 따라가자 얘기 드리면, 약한 것만 방어하는 거를, 그걸 좀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약간의 강의에 대한 기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경험적인 거를 한번 설명드리면, 1교시에 시작할 때 계약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론. 이거를 100분 동안 총 한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교시 때가 실무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를 시험을 보는데 100분 동안 10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30분 주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저도,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 여러분들 연습할 때 되게 100분 동안 연습을 하세요. 근데 시험 당일은 실제적으로는 200분을 쓰세요. 30분이 쉬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쉬는 시간 30분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분을 쓰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내가 200분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 꼭 드립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린 약한 거를 방어를 해야 돼요. 약한 문제를 쓰기 위한 연습을 하려면 마지막 2교시 때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세요. 제가 강의를 해서 실무법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후반부의 시험에서, 특히나 사무관리에서 많이 힘이 딸려서 적지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0분 연습을 꼭 염두하시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2주 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2주 전에 이거 꼭 염두하셔서 2주 전에는 반드시 200분을 염두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하나 또 팁이 또 있다면 실제 그 계약법과 절차론에 저희 시험은 좀 특이하게 두 과목을 같이 보잖아요. 네, 두 과목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계약법과 절차론에 만약에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계약법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점점 사례가 작년 기출이 한 4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5문제 중에 4문제. 시간이 부족해요. 사례를 읽고 답을 찾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로는 생각보다 답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벌고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만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할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험장에서 이제 똑같이 1차 시험 볼 때 답안 이렇게 오류 확인하잖아요. 그때 그 시험 문제 딱 보는 순간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스킵이 딱 됩니다. 그리고 딱 덮고 5분 정도 시간이 돼요. 그때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아는 문제를. 그렇게 한 다음에 답안에 적게 되면 시간이 좀 벌어요. 생각보다.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거 다시 한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실무법하고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전부 다 단문입니다. 이거는 2교시 때 답안 다 덮고 하면 이 사무관리는 아는 문제는 눈에 다 들어요. 모르는 문제는 모르는구나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다 빨리 이제 절약을 한 다음에 실무법에서 많이 남겨놔야 돼요. 아마 이제 그 기출 오늘 이제 그 책을 나눠 학원에 주실 텐데 과거 실무법 문제를 보시면 이제 기출된 거 작년에 보시면 생각보다 그 7기 분들도 문제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할애를 하고 천천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잘 헷갈리게 좀 나오거든요. 즉 여기서 시간을 벌어서 땡겨와야 돼요. 이거를 좀 잘 엄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땡기고 그러면 다시 문제를 저희가 문제가 이제 보통은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단문형 그다음에 사례형. 저희 문제 유형이 딱 나눈다면 두 가지인 거죠. 단문형하고 사례형. 단문형은 말 그대로 그냥 책에 있는 적당한 양을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카피만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점수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암기 시험이죠. 단문은. 근데 단문의 그 형식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책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요건의 그 목차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건이 있고 효과로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건을 그냥 이제 목차가 약간 변형이 된 거이지 큰 틀은 요건과 효과로 돼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신기하게 이걸 두 개를 사례형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책을 결국은 단문형을 전체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가지만 암기하고 앞에 거나 그다음에 이게 아닌 다른 거는 사실 부수적이에요. 점수의 배점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의 부담을 그냥 통으로 내가 이 책을 그대로 외워야 되겠지 해버리면 과목이 4과목이잖아요. 막판에 저희가 9월 26일 날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암기가 다 안 되어서 암기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각각 써야 되는 양이 있지만 그 중에 요건과 효과. 실제 이제 저희가 전부 다 4과목이 다 법과목이에요. 사실은. 법은 요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뭔가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효과는 다 기억이 돼요. 공부하다 보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요것만 기억을 하면 신기하게 답안에 잘 적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기억만 잘 해놓으면 사례도 다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 사례는 앞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여기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사안 해결. 그래서 마치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이제 문제 낼 게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요건을 몇 가지 갖췄을 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요건 중에서도 예외적인 요건이 좀 몇 가지 더 있죠. 그러니까 판례를 알아야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죠. 즉 결국은 전체를 다 외우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차라리 암기의 양을 팍 줄여서 요건 중심으로 요건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신기하게 전체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단문과 사례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는 각 과목별로 판단하면 되는데 전체는 법과목은 전부 다 요건과 효과로 돼 있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는데 문제는 사무관리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사무관리를 공부를 7회 때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는 요건 효과로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효과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 절차법은 되게 보면 여기 앞에 절차란 게 있어요. 절차도 사실 요건이거든요.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기관에 뭘 하면 그때 비로소 무슨 효과가 발생을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무법 저희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실제 여기 사이에 절차가 있는 거죠. 행정기관에 뭘 했을 때 효과가 발생. 근데 사무관리는 효과랑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법을 공부하신 분은 훨씬 요건의 형태가 우리는 요건이 중요하면 나머지 써진다고 했는데 사무관리는 요건이 없어요. 사무관리도 법입니다. 그거 명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는 과목이 그러니까 법조문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그래서 이거 법률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조가 효과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네. 그 효과도 이미 아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신속, 그다음에 뭐 편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수 있다라 되니까 이렇게 구조로 돼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결국은 사실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걸 보시면 되죠. 무게중심이 약간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는지 또 중요하죠. 이게 주어가 또 있어야 돼요. 사무관리는. 왜냐하면 절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약간 사무관리의 법 체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구조는 전체가 내가 해야 될 부분. 저희가 지금 과목 4과목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요건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단문과 사례는 단문은 사실 말 그대로 책 전체를 기억할 수만 있으면 훨씬 좋은데 사례는 그걸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이제 원래는 6월에 좀 나올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이제 출판사 사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너무나 고맙게 출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선착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혹시나 사례를 풀어보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요건과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요건은 강사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건을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틀을 잡으시면 되는데 사무관리만 그래서 사무관리만 구조가 약간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절차가 뒤에 있다는 걸 그래서 절차를 중심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법조문은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건 규정인데 이거 반드시 나중에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 좀 하시고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정말. 그러면 공부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아까 점수 때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여기서 한번 얘기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5문제 중에
이제 강이 있고, 중이 있고, 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학원 수업 따라가시면 이거에 한 2문제 정도는 아마 커버가 거의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 약한 거는 1문제. 그러니까 암기와 각자의 공부의 정도에 따라 이게 이렇게 갈지 이렇게 내려올지는 차이가 좀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약한 문제가 이제 2문제 정도. 거의 평균적으로는 2문제 정도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하는 문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겠지만 약한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그걸 방어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 드렸어요. 요건만 알면. 그쵸. 그러면 각 그 교재마다 요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건을 중심으로 하시면 이거 좀 의외로 커버가 좀 돼요. 내가 좀 알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주기만 하시면 그렇게만 하시면 각 문제당 한 문제가 저희가 20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50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내 목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10점이잖아요. 근데 약한 문제면 4점, 6점만 맞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 작년에 7회 합격 커트가 몇 점이었냐면 꽈락만 넘겨도 됐었어요. 43점. 여기서 6점, 8점 맞아도, 그러니까 4점, 6점 맞아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무리는 없겠죠. 올해 1차의 합격자 수에 따라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이게 2차 시험이 좀 이제 경쟁 시험이긴 해요.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잘하는 거는 의외로 여러분들 강의 따라가시면 충분히 잘하는데 못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건 중심으로 그래서 전체가 아마 그 논점별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점점 이제 9월 26일 가까우면 양을 좀 줄여드리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강사의 줄이는 양보다 강사가 뺐던 문제들도 의외로 좀 커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양을 최대한 좀 줄여서 요건 중심으로만. 그 요건이 무언지는 뭐 강의 시간에 좀 얘기 드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한 4점, 4점이나 6점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여기는 50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이게 한 개 정도만 올라가면 60점대가 나오시고 그러니까 좀 나에게 자신 이미 준비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한 3문제 그 다음 여기서는 1문제 여기서 약한 문제 1문제만 되면 60점 이상은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문제가 보다 훨씬 자신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적으시고 암기의 부담은 많이 가지시기보다 그 책을 여러 번 회독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책을 좀 얇게 만드는 이유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독수가 그 법과목을 어떤 분들은 이제 꼼꼼히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은 회독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2주 남겨놓으라고 했잖아요. 2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으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제 논술 시험은 정말 겸손한 시험을 나를 겸손하게 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못해서 스스로를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겨내는 마라톤처럼 쭉 가시다가 9월달 그래서 9월 26일 2주 전에는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쭉 레이스 좀 하시고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면 사무실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2분 오셨어요. 점심 같이 하시고 합격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드시면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셔서 얘기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2주 싸움입니다. 계속 이제 마라톤처럼 쭉 가시고 2주 싸움. 그때 2주에 회독수를 정말 많이 하시면 좋은 점수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얘기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 모두 뭐 8회 행정사로 합격하셔가지고 현업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이제 끝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